경희대학교 어느 정도 성적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지난 영상 업로드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걱정과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당분간은 입시 분야의 컨설팅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대신 이 채널의 개설 목적에 맞게 제가 입시와 관련된 노하우나 정보들을 좀 더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입시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영상 주소 복사하셔서 많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컨설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상세히 그리고 천천히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경희대학교 자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많은 대학들 중에 왜 경희대학교를 가장 먼저 살펴보느냐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각 대학들은 지난해 입시 결과를 공개를 해요. 그런데 이 입시 결과를 공개할 때 단순히 경쟁률 정도만 공개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각 학과별로 합격자들의 평균적인 내신 등급 정도를 공개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있는 모든 대학 중에 가장 입시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 대학이 바로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동그라미와 X표로 해서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까지도 일일이 다 공개하고 있는 대학이거든요. 대학 측에서 공개한 입시 결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투명하고 깔끔하게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라면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희대학교의 입시 결과를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화면 함께 보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자료가 바로 경희대학교가 공개한 지난해 입시 결과 자료입니다.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수시 같은 경우는 네오르네상스 전형부터 해서 실기수사 전형에 이르기까지 전체 전형의 입시 결과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가장 선발 인원이 많은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고교 연계 전형입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네오르네상스 전형부터 해서 여러분들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입니다. 화면 왼편에 보시면 경쟁률과 충원 합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크게 신경을 써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사실 해마다 이런 자료, 경쟁률과 충원 합격 비율 이걸 놓고 미달 가능성을 예측을 해달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솔직히 경희대학교 정도 되는 수준의 대학이라고 하면 미달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추가 합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합격한 학생과 성적이나 비교과의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각 학과의 경쟁률과 충원 합격률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어떤 신뢰할 만한 추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경쟁률이나 충원 합격률을 보고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입시업계에서 좀 추세가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지난해 입시 결과를 보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지난해와는 다르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두 해 간격으로, 그러니까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난해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입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해, 지난해보다 한 해 앞선 그 이전 해 입시 결과, 그러니까 2년 터울로 해서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 2020년 현재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2019년도 지난해 입시를 준비했던 선배들의 입시 결과보다는 그 앞에 2018년도에 고3이었던 선배들이 준비했었던 2019학년도 대입 그 결과가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 결과치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개의 경우 대학들이 그렇거든요. 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 화면 보면 각 학과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합격자 평균 등급이 나오고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그라미와 빨간색 X 표시로 쭉 해서 지원자와 합격자의 분포가 나옵니다. 위에 보면 각 등급 표시가 있죠. 이 등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7등급대 후반에 꼽표가 된 것은 국어국문학과에 7등급대 후반의 학생이 지원했지만 탈락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프랑스어 학과에 지금 2등급 때보다 앞부분 1등급 때 후반에 동그라미 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1등급 때 후반 학생 중에 프랑스 학과 지원한 학생이 한 명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섣불리 판단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합격자 평균 등급만을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등급만을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는 내신 등급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일반고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입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고 학생들과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모두가 다 함께 지원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격자 평균 등급이라고 하는 이 자료는 일반고 학생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전체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을 다 집어넣어서 계산한 결과값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외교학과 있죠. 정치외교학과. 합격자 평균 등급이 2.4등급입니다. 2.4등급인데, 옆으로 쭉 가서 보면 지금 4등급대 후반의 학생도 한 명 합격했고요. 5등급대 중후반의 학생도 한 명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외교학과의 합격자 평균 등급 2.4라고 하는 것은 이런 4등급대 후반, 5등급대 중후반의 학생의 성적까지도 포함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값들을 제외하게 되면 사실상 일반고에서 합격하는 합격생들의 평균 등급은 2.4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희대학교 이 추세선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고 학생들로 추정되는 성적대와 특목 자사고 학생들로 추정되는 성적대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대충 보면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도 여기 앞부분에 1등급대 중반에서부터 2등급대 초중반까지의 동그라미가 많이 몰려 있죠. 이건 일반고고요. 뒷부분에 상대적으로 좀 띄엄띄엄 표시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도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학과가 그래요. 사학과 같은 경우도 앞부분에 몰려 있고 뒤에 띄엄띄엄 있고 그렇죠. 일부 학과들 같은 경우는 학과 특성상 언어 계열 같은 경우는 좀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영어 영문도 그렇고요. 응용 영어 통번역도 그렇고 프랑스어, 스페인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자율 전공이라든지 정치 외교, 행정, 경제, 무역, 미디어, 국제 이런 학과들은 대개의 경우 앞부분에 한번 쫙 몰려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띄엄띄엄 합격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라고 하면 이 앞에 모여 있는 성적대가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생들의 평균적인 성적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공개한 합격자 평균 등급 이 수치만을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자, 여러분 1등급 때 중반 정도 성적대 있죠. 1등급 때 중반 성적대 학생 중에 만약에 특목고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특목고 학생 중에 전체 교과의 평균을 냈을 때 1등급 때 중반의 성적이 나오는 사례는 잘 없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학생들끼리 모여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1등급, 2등급 이렇게 획득하는 학생보다는 더러더러 일부 교과의 경우에는 3, 4등급을 받는 사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특목고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대개의 경우 2등급 때 초반에서 중반 정도 때 성적을 보이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입니다. 특목고 학생들 중에 1등급 때 초중반 때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대부분 다 일반고 학생들이겠죠. 설령 특목고 학생 중에 1등급 때 초중반 때 성적대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 학생이 솔직히 경희대 정도 수준의 대학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성적대라면 정말 최상위권 대학에 지원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측에서 공개한 이 자료에 보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1등급에서부터 2등급 때 완전 초반에 있는 성적대 학생들은 대개의 경우 일반고 학생들입니다. 아시겠죠? 실제 제가 유료로 컨설팅을 했을 당시에 일반고 학생 중에 교대를 생각하는 학생이 아니라고 하면 최상위권 학생들이 어떤 지원했을 때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마지노선 하면은 중앙대에서 경희대 정도선 생각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상위권 대학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선이라고 하면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하면 중앙대 경희대 정도 선이라고 안내를 합니다. 물론 올해 입시의 경우에는 변수가 몇 가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건 지난해부터 나타난 어떤 입시의 최신 경향인데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의 그 비교과 부분이 좀 더 면밀히 채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재에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배제하는 풍토가 조금씩 자리 잡히는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분위기는 올해 입시에서도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교 정보 블라인드, 이게 또 어떻게 올해 입시에서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할지 불리하게 적용할지 아직은 우리가 상자를 열어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시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래요. 내가 일반고 학생 중에 최상위권이다. 지금까지 내신 평균이 1.4에서 1.7등급 정도 사이가 나온다라고 하면 수시 6장의 지원카드 중에 아마 서울대학교 직윤 한 장 정도 쓸 거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고려대학교 한 장 정도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2장 정도를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정도 라인에서 2장 정도 쓰고요. 그리고 좀 더 합격 확률이 높은 그보다 좀 더 낮은 학교에 또 한두 장 정도 쓰는 거, 이게 가장 전형적인 입시에서의 어떤 지원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생기부 비교과 부분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좀 더 풍부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에서 한 장 정도 또 지원하는 게 가능하겠죠. 아무튼 이게 일반고 최상위권 1.4에서 1.7등급 정도 때 나오는 학생들이 가장 무난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가장 머리가 아픈 건 2등급 때 완전 초반의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평균이 2.1에서 한 2.2, 2.3 정도까지 되는 학생들 말이죠. 여러분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2등급 때 초중반의 학생들도 꽤나 많이 합격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자연계열 친구들 보면 2등급 때 중반으로 넘어가서 합격한 사례들이 상대적으로 인문계열 학생들에 비해서는 좀 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인문계열 학생 중에 2등급 때 초중반 정도 나온다, 초반이 나온다, 2.1에서 한 2.34이 나온다라고 치면 경희대도 한번 생각해 봄직한데, 자연계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딱 보시면 인기 있는 기계나 이런 학과들 보면은 기계, 그리고 화학공학, 전자공학, 컴공, 소프트웨어 이런 데 보면은 대개의 경우 2등급 때 초중반으로 가서 합격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경희대학교에 지원하려면 1등급 때 후반, 2등급 때 완전 초반도 좀 위험합니다. 1등급 때 후반 정도까지 마크한다면 경희대학교 지원해서 합격을 생각해 봄직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료 있죠.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각 학과별 합격자 등급, 경쟁률, 충원 합격 비율, 이런 이 자료들은 제가 일일이 각 과마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것보다 이 자료 제가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운받으셔서 찬찬히 살펴보시는 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은 고교 연계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희대학교에 지원해서 합격한 일반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적대는 이 고교 연계 전형의 성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해부터 자료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 연계 전형은 일괄 합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평가에서 30%를 정량적으로
내신 성적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적대가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일반고 학생들끼리 모여서 경쟁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2등급을 넘어가는 합격자의 숫자나 비율보다 그보다 앞 1등급 때 중반, 초, 중, 후반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합격자 평균 등급 역시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이게 사실상 경희대학교에 합격한 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 쭉 넘기면서 보시면 대부분 다 뭐 1.6, 1.7, 1.7, 뭐 2점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 않죠. 그렇죠? 대부분 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성적대가 경희대학교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일반고 학생들의 성적대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뭐 네오르네상스든 아니면 고교 연계 전형이든 큰 상관없습니다. 이 둘 중에 상대적으로 내가 내신 성적에 좀 더 자신이 있다. 바꿔서 얘기하면 비교과 부분은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고교 연계 전형이 좀 더 합격의 확률이 높은 거고요. 나는 비교과가 제법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과도 경쟁할 수 있고 성적 역시도 꽤나 괜찮다라고 한다면 네오르네상스 지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고교 연계 전형은 이 전형을 세팅할 당시에는 어떤 지원하는 타깃이 좀 달랐다고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네오르네상스는 비교과가 좀 풍부하게 잘 되어 있는 친구들, 그리고 고교 연계 전형은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을 좀 더 잘 받은 친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세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입시가 해마다 점점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오르네상스에 지원하는 친구도 내신 성적이 좋고요. 고교 연계 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도 비교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상향 평준화가 돼서 이제는 웬만한 비교과, 그리고 웬만한 내신 성적으로는 확실한 합격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나에게 어떤 전형이 더 유리할까를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과 부분이 조금 자신 없다라고 하면 일반고에서 고교 연계 전형을 지원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네오르네상스, 고교 연계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성적 수준이 나오고 비교과 평균 정도 된다라고 하면 네오르네상스보다는 일반고 학생이라면 고교 연계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비율이 낮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끼리의 어떤 경쟁일 확률이 높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다운받으신 이후에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